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감사합니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이 양도세 부분 때문에 문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저기서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되는데 보유는 33년 됐고 거주는 한 7년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 때문에 춘천에 와갖고 아파트를 하나 20년 보유 20년 거주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춘천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면 저 서울집이 양도세 부분 그래갖고 46평형이 됐거든요. 2022년 3월 입주입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춘천집을 매도했을 때 서울집 그 양도세 부분이 비과세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그러니까 세금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굉장히 좀 예.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했던 주택이 계시고 이제 예. 그쪽 다른 곳 그죠? 2020년에 입주라고 하셨죠? 예, 2022년. 네, 입주를 앞두고 이제 춘천 것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세금 관련 부분 한번 또 이사님과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용답동 재개발 지역에 하나 가지고 계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쵸? 용답동 재개발 지역.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그죠? 예. 초역세권이고 대단지고 브랜드에서 예. 시공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관리 처분도 났고요, 그죠? 이주 비용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주 비용까지 다 나왔죠. 예, 그리고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곳이 춘천이라고 말씀하신 춘천. 예. 아파트에 춘천 그래서 아파트인데 아파트입니다. 여기 춘천 아파트는 차익이 많이 나셨어요? 20년 거주 20년 보유했는데 차액이 지금 한 1억 정도 납니다. 1억 정도밖에 안 나서 차익이? 예. 그래요? 8,500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한 1억 8천 선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궁금하신 게 이 춘천 아파트를 매도하시는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춘천은 제가 양도세를 부담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춘천 1가구 1주택 만들려고 춘천을 내놨거든요. 근데 네네네. 서울집이 이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서울집 양도세. 예. 그리고 그럼 이렇게 볼게요. 춘천집 같은 경우는 양도세 해당 사항입니다. 그죠? 예. 춘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용답동 재개발 지역을 사실 임대사업자로 묶어버리셨으면 이거는 비과세를 네.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네. 관리처분도 났고 주택 재개발 사업 앞으로 아마 소유권 이전됐을 거예요. 그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분양 받으신 걸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액이 아마 6억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해당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춘천집은 세금을 납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시고. 예, 그럴 생각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다행히 이제 춘천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받을 거예요. 30% 정도를. 예. 그죠? 그리고 중과도 되질 않아요. 그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세금이 1억 정도 차익이 부동산 사무실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춘천은 아닌가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양도세 중과도 안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익에 예. 대해서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필요하실 때 세금을 내시면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용답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용답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 다가구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게 저 여관 건물입니다. 그게. 여관 건물이에요? 그럼 근린생활시설이네요? 3층은 저희가 거주를 했었어요. 탑층만 거주를 하셨어요? 예. 그럼 상가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예? 상가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예. 그 주거 부분보다 상가로 쓰시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가 부분에 대한 거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상가 부분에 대한 거는. 예. 보통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판단을 해보실 때 주거 부분이 많은지 상가 부분이 많은지 주거 예. 부분이 만약에 더 많다라고 한다면 전체가 비과세가 됩니다. 예. 그렇지만 주거 부분이 적다라고 한다면 상가 부분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상가 부분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 되는 거고요. 주거 부분에 대한 부분만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아파트로 치는 게 아닌가요? 분양권? 자,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을 받으셨잖아요. 예, 예. 아파트 분양권 하나만 받으신 거예요? 예, 상가는 그렇습니다. 안 받으셨어요? 46평 그 펜트하우스를 그요 서울집이 어머니하고 공동명이거든요. 네? 어머니하고 공동명이에요. 네네네. 아, 공동명의. 예, 예. 네네네. 근데 어머니는 저 남양주시 마석 그 동생네 집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저는 춘천입니다. 거주하시는 건 상관없고요. 시간이 예, 지루해질 것 같은데 그 지금 가지고 계신 거를 46평 아파트 하나만 분양을 받으셨어요? 상가도 같이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 46평 아파트 하나만 받았습니다. 하나만 받으셨어요? 예.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안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주택 부분이 작았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근린생활 부분이 컸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 부분에 대한 안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가 부분에 대한 거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 돼요. 아.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고요. 더 자세한 그 세금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정확하게 세무사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